그 다음에 기본원리 보면 인간의 내적인 사건, 사고가 인간의 정서적인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는 어떻게 된다? 뭐라고 돼 있어요? 비합리적인 신념은 정서 장애와 그 다음에 행동 장애의 중요한 결정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졌는 게 이제 내담자의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행동 장애다라는 사람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정서의 문제는 사고부터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냐면 인간의 비합리적 사회는 유전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유전 들어가면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유전과 환경 모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유전도 영향을 받고 환경도 영향을 받는다. 자, 그리고 대부분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모형이라는 것이 있죠. 가로 5번에 보면 모형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1차 시험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사지선답이나 선탐용으로 이제 객관식 시험을 볼 때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형 쓰는 거, 모형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자기네들 이론적인 모형을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앨리스는 앨리스 남자예요. A, B, C, D. 이상한 나라 앨리스 생각하시면 안 돼요. C, D, E, F.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A는 액티비티 이벤트 약자죠. 그래서 A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건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회자. B는 신념이라고 해요.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신념 체계예요. 체계. 왜냐하면 이거는 그 사람이 쓴 모형이기 때문에 비합리적 신념을 강조할 수는 없어요. 그냥 모형이에요. 여기서 이제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C는 모험 결과 아니고 결과는 정서적 행동적 결과예요. D는 디스표 하는 거 논박, 그 다음에 E는 이펙트 효과, 그 다음에 F 새로운 감정. 자,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A, B, C, D까지만 했는데 요즘에 점점 그 다음에 더 이론이 추구되면 F가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A, B, C, D, E, 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조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사건들을 맞이해요. 사건들을 맞이하는데 보통 사건들을 맞이해서 그 사람이 가지는 신념들이 합리적인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가 실업이에요. 지금 실업이 돼버렸어. 실업인 게 지금 사건이에요. 근데 신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합리적인 신념, 비합리적인 신념. 근데 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은 실업인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지금 실업인데 여기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 봐야지. 내가 그동안 이제 못했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내가 해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걸 똑같은 실업인데 이런 사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쵸? 이거 왜 패배감 같은 거 왜 나만 실업이지? 다른 사람들 다 다니는데 왜 나만 그래? 이거 사회가 지금 뭔가 엉망인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비합리적인 신념인 거예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우울증, 이런 게 나오는 거죠. 패배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나와요. 수치심. 자. 그런데 상담자가 봤을 때는 사람은 합리적인 신념도 있고 비합리적인 신념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가 있는 내담자들은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상담자가 어떻게 해요? 논박을 해야 돼요. 디스표를 하면 논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논박을 잘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상담 과정이라고 해요. 상담 과정은 RBT의 상담 과정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담 과정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모형. 이거는 모형이에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 모형입니다. 상담 과정은 내담자가 비합리적 신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논박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이런 게 상담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 이걸 모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상담자가 이제 논박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논박을 통한 효과가 잘 생기겠죠.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 내가 지금 패배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시 해보면 되겠네 라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새로운 감정이 생기는 거죠. 이걸 이제 자기가 앨리스가 만들어 놓은 게 상담 모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지선답에서는 이걸 찾아내는 것들, A가 뭐고 B가 뭐냐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사지선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앨리스의 상담은 지시적이에요, 비지시적이에요? 지시적인 것이 좀 많겠죠. 이걸 이제 지시라는 단어 안 쓰고 여기서는 교수라는 단어 써요.
가르치는 기법이다라는 단어를 써요. 교수하는 기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그 당위성, 자신에 대한 것, 타인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것 또는 세계에 대한 것 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경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위성은 뭐뭐 해야만 해. 이런 걸 당위성이라고 해요. 뭐뭐 해야만 한다.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해.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말한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써서 조금 더 아래 항상 뭐뭐 해야 돼. 반드시 뭐뭐 해. 항상 늘 반드시. 이런 단어를 쓴 사람들을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로 4번에 보면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대표적인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내기도 되게 쉬워요. 앞에가 뭐가 들어있냐면 그 내용에는 항상 반드시 늘 이렇게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는지 찾아내면 돼요. 읽어보셔가지고 대표적인 비합리적 신념은 항상 반드시 늘 언제나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으면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자, 요 정도만 하시면 아래 밑에는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한 뭐 내적인 사건이 자기가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것이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실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 내적인 사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에 아까 말한 기본 원리에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인지치료라고 하는 건 백이죠. 우리가 아론 백이라는 사람이 인지치료 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인지 행동 상담 기술로서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 라고 돼 있고 역기능적인 자동적인 사고, 스키마, 신념, 가정의 대인관계 행동에서 영향을 좀 강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얘기했냐면 우울증 치료에 굉장히 좋습니다. 인지치료는.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요.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대요.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사고가 자동화시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와. 그럼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어떻게 돼요? 남편이 8시까지 들어갈게 라고 했어요. 일찍 들어갈게 했는데 이 사람 들어온 게 맨날 12시야. 그럼 머릿속에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아 일찍이 12시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고정돼가지고 틀이 딱 만들어진 걸 스키마라고 해요. 스키마라는 고정된 틀을 얘기합니다.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렇구나 라고 자기는 이제 이게 바뀌지지 않아. 이걸 우리가 스키마예요. 스키마. 고정된 틀 같은 거. 트라우마랑 좀 달라요. 자기만의 계속 이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만의 어떤 틀들 우리가 말한 고집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스키마 같은 것도 나타나요. 자,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인지 왜곡이 있대요. 부정적인 자동 사고를 자꾸 가다 보니까 인지를 우리가 인지가 뭡니까? 사고하는 거잖아요.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왜곡을 해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까 앨리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가 들어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나가는데 여기서 본인이 신념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신념이지. 비합리적 신념이기 때문에 이거 바꿔주면 돼. 근데 백은 뭐라고 했냐면 정보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왜곡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안 나가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왜곡을 한번 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걸 인지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지 왜곡이 왜 생기냐?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많이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왜곡을 많이 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지 왜곡의 종류가 시험에 나오죠. 제일 많이 쓰는 인지 왜곡의 종류는 뭘까요? 과잉 일반화, 과잉 일반화, 일반화, 뭐든지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 과잉 일반화, 개인화,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자기한테 다 맞춰서 얘기하는 걸 개인화죠. 애가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해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 그러면 개인화하는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내 탓이야, 맞아. 내 탓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영향을 줄 수는 있어, 부모가. 근데 100%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애가 공부를 못하면 뭐부터 봐야 돼요? 학교 생활을 얼마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줬는지, 친구들하고 대인관계는 어떤지, 정말 학교에서 재미있게 애가 그걸 받아들이는지 어려워하는지 그걸 먼저 봐야 되는데, 아, 쟤 내 탓이야. 이렇게 하는 게 개인화예요. 그런 것들을. 요 사례가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아까처럼 학교 공부 못한다? 그걸 뭐라 그러냐? 개인화라고 그러지. 이거는 뭐 다른 단어 쓰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추론하는 거고, 선택적 추상. 선택적 추상화는 뭐죠? 선택적 추상화. 말꼬리 잡는 거. 선택적으로 추상화.